비전에다가 이제 활용하는 그런 논문이고요.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후 프로젝트를 진행할 생각은 아니고, 이걸 일단 소개를 시켜드려야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호를 말씀드리면 일단 인트로덕션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모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논문 자체의 실험과 결과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이 논문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이제 논문이 처음 쓰여졌을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도 좀 발전이 많이 되고, 그 추가적인 결과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보다 이제 아마 그 백그라운드랑 지금 현재 이런 비전 트랜스포머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CNN과 비교해서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분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연구를 진행할지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그 리미테이션도 일단 집어넣어서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다이어그램에서 사실 비전 트랜스포머가 활용될 수 있는 거는 그 퍼셉션, 언더스탠딩, 리스폰스 단계 전부라서 어떤 단계에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지로 제가 좀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비주얼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좀 정확히 인식을 하고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이제 퍼셉션 쪽, 그리고 특히나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로컬한 패턴들은 뭐 CNN들 워낙 잘 잡아서, 네, 글로벌 패턴들을 이제 그 인풋 단계에서도 좀 잘 잡는다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 이 글로벌 패턴들이 나타내는 어떤 좀 유의미한 콘텍스트, 어떤 문맥에 대한 부분, 이것도 설명 좀 뒤에서 더 드릴 건데, 그런 게 이제 퍼셉션 쪽에 좀 해당될 것 같고요. 언더스탠딩 쪽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CNN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좀 더 핀포인트하는 느낌으로 좀 발달해 나간다고 하면, 어,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표현성이 좋은 방향으로 좀 활용이 되는 그런 좀 예시들이 많고요. 그래서 뭐 특히나 최근 들어서 좀 그 텍스트와 이미지 멀티모달에 대한 그런 뭐 인풋도 그렇고 아웃풋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측면에 있어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가 상당히 좀 좋은 성능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이미지 안에서 특정 파트들 사이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그런 언더스탠딩도 이제 CNN보다 좀 더 나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멀티모달한 거는 다른 멀티모달은 어떤지 사실 제가 그렇게 연구를 많이 보진 못했는데,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의 멀티모달 부분에 있어서는 그 비전 트랜스포머가 확실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에서도 뭐 텍스트와 이미지 인풋이 들어와서 뭐 텍스트 아웃풋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미지 아웃풋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GPT-4에서 뭐 나온다고 하니까 네, 네. 나중에 좀 확인이 가능할 텐데,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리스폰스 자체가 좀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런 텍스트 관련된 부분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좀 더 정확한 거는 이제 또 뒤에 이어서 계속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또 제가 아까 강조했던 그 컨텍스트, 어떤 문맥, 그래서 어떤 사진이 있을 때 이 사진의 문맥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언더스탠드를 하고 이제 리스폰스를 이제 생성하는데 비전 트랜스포머가 상당히 그래도 좋은 좀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아바타 입장에서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비전 트랜스포머가 나온 것 자체는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나서 이제 NLP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비전 쪽에서도 이런 식의 어떤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았고요. 보통은 이제 어떤 CNN이 베이스가 되는 그런 모델에서
그런 셀프 어텐션을 어떤 식으로든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는데, 어,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가 나타난 것 자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이제 비전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니즈 때문에 이제 나타난 거고, 거기가 나오고 나서 아,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더라. 아, CNN 대비 이런 부분들이 좋더라 하는 것들은 사실 그 논문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나타났다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NN은 뭐 아시다시피 그 이미지 레코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이나 뭐 다른 이제 컴퓨터 비전 어떤 태스크들에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음,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모델은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런 태스크를 좀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좀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보니까 좀 유연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예시와 함께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는 또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CNN들은 이제 좀 적은 데이터에도 성능을 잘 나타내긴 하는데, 이제 그 스케일업을 하는 경우 모델 크기도 그렇고, 뭐 파라미터 사이즈도 그렇고, 이제 데이터도 그렇고, 그런 스케일러빌리티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책들이 당연히 있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그 자명한 그런 해결책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패러렐리즘이라든지 뭐 모델을 구조를 바꾼다든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데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스케일링을 할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원래 논문 자체도 이제 스케일업을 할 때 뭐 간단하게 되고 이제 컴퓨테이셔널리 어, 상당히 좀 에피시엔트하다는 그런 결론을 좀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멀티모달 태스크에 대한 처리를 할 때 다른 모델을 좀 갖다 붙이는 그런 작업들이 뭐 어렵다기보다는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특히 이제 언어적인 것과 비전, 어떤 이미지에 대한 멀티모달 타스크를 상당히 잘 처리하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CNN이 살짝 좀 CNN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이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를 활용하는 거는 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CNN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약간 좀 더 컴플리멘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CNN으로 지금 잘 돌아가는 모델들을 뭐 전부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로 뜯어 고치고 막 이러는 거는 지금 현재 이 비전 트랜스포머가 연구되고 있는 방향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전 트랜스포머는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어, 이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 이 서로 다른 부분들, 특히 픽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의 관계성을 잘 포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성에 대한 게 이제 long range dependency라는 이제 용어인데요. 음, 이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introduction 땡땡 needs에 대한 거랑 이 밑에 있는 어떤 seamless integration with NLP models이라고 하는 글자 픽셀로 따졌을 때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이 needs 안에 있는 하위 항목의 하위 항목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성을 비전 트랜스포머는 상당히 좀 잘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GPT-4 이번에 시연이나 그 샘플을 보여준 것 중에서 뭐 챗봇의 성능이 좋아졌다 뭐 이런 건 사실 사람들이 다들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보통은 좀 놀라는 포인트가 그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고 뭐 What is funny about this picture?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사실 CNN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인풋 이미지와 인풋 텍스트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 그림 또는 사진이 왜 웃긴지에 대한 설명을 NLP를 활용해서 나타내는 게 그렇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가 선뜻 이제 보이진 않는데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인 어떤 컨텍스트를 잡는 그런 태스크들은 잘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구조의 특성상 조금 이제 그 natural language하고 잘 섞입니다. 그 하나의 모델로 좀 붙이고 이렇게 할 때 좀 잘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마지막에 나온 이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long range dependencies over all context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고 이제 모델 크기가 커졌을 때 그런 좀 더 수월하고 용이하고 이제 컴퓨테이셔널 애스펙트로 봤을 때도 더 효율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트랜스퍼 러닝의 결과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CNN도 뭐 트랜스퍼 러닝을 활용해서 이제 스케일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일단 그냥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접근 자체가 보통은 하나의 좀 큰 모델을 프리트레인을 한 다음에 그 구체적인 태스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이제 더 세부적인 태스크를 다룰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결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제 그 이미지 네, 하나를 가지고 했는데, 네. 그 거기에다 롱 레인지 디펜던시라 그러면 지금 이제 시퀀셜한 것도 비디오 그런 거는 좀 더 그 이 트랜스포머 관점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제 비디오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 거는 저도 아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한 그런 결과물들을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건 네, 준비한 거는 이제 한 이미지만 가지고 네, 네, 한 프레임의 이미지.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땡큐. 예. 그리고 그 CNN 같은 경우에는 뭐 좀 CNN을 다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사이즈가 다른 인풋들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거를 이제 그 리사이징을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뭐 그 인포메이션도 좀 잃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그 인풋 이미지 디멘션들이 다른 거는 이제 상관이 없고 리사이징을 보통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냥 예시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집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AI 아바타가 이제 돌아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맨날 사람들이 그 열쇠가 어딘지 뭐 자주 까먹잖아요. 그래서 열쇠를 까먹어서 AI 아바타한테 내 열쇠가 어딘지 모르겠어. 내 열쇠 좀 찾아줄래?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오브젝트 레코니션 측면에서 봤을 때 비전 트랜스포머든 이제 CNN이든 이게 열쇠라는 거는 잘 포착을 합니다. 그런데 CNN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자연어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태스크가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 앞에 말씀드렸던 context, 그다음에 그 long range dependency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NN 같은 경우에는 좀 잘할 만한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거실, 그다음에 좌표값 어디쯤에 있다, 뭐 이런 것들. 만약에 좀 관계성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오브젝트 레코니션을 돌려서 이제 키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밑에 테이블이 있고 그렇게 해서 뭐 테이블 위에 키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훨씬 더 많은 스텝이 필요하고요.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사진이 예를 들면 주어졌을 때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컨텍스트를 잡아서 테이블 위에 바구니 안에 열쇠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NLP랑 이제 연동이 됐을 때 출력이 훨씬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GPT-4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게 풍선들이 잔뜩 있는 줄에 묶여 있는 이제 풍선들이 잔뜩 있는 그런 사진을 주어지고 거기서 인풋 텍스트는 What would happen if I cut the rope? 그러니까 그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되냐에 대한 질문이었고 거기서 나왔던 아웃풋이 All the balloons would fly away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일단 그 오픈 AI 쪽에서 그 비전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좀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그 세만틱한 어떤 상황에 대한 말하자면 이해도가 그러니까 좀 높이기 쉬운 방식이 이제 비전 쪽에서는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AI 아바타 관점에서 예를 들면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뭐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나 뭐 이모션 레코니션 같은 경우에 비전 트랜스포머를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들어봤는데 성능 자체는 사실 CNN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할 거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CNN이 어차피 잘하니까 그걸 굳이 뭐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AI 아바타한테 나 오늘 소개팅 있는데 나 옷 입은 것 좀 봐줘. 이거랑 뭐 어울리는 코트가 뭐가 있을까? 뭐 이 셔츠랑 어울리는 바지는 뭐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인풋 텍스트 그다음에 인풋 이미지를 이제 보고 판단하고 나서 그 이제 이미지 아웃풋으로 이 바지를 입으면 돼. 뭐 이 코트를 입으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는 것도 이제 좀 가능한 이제 활용 예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좀 상상이 가능한 그 많은 방면으로 다 좀 활용이 가능할 거고요. 그는 이제 GPT-4의 그런 시연 영상만 보더라도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재차 강조하는 거지만 이제 CNN에 대한 어떤 이제 대체를 전부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BIT는 따로 이제 CNN이 잘 못하던 그런 태스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충적인 역할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시면 이미지가 있어서 얘를 쪼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트랜스포머가 이제 토큰을 받는 것처럼 이 하나의 패치가 토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보시면 얘네들이 하나씩의 토큰들이고 이 인베딩은 이제 그 포지션 값에 대한 인베딩이고 트랜스포머 인코더 자체는 그 버트에서 쓰는 그런 트랜스포머하고 구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렇게 그 마지막에 MLP 헤드를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를 나누게 됩니다. 트랜스포머의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 그 NLP 관련된 그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좀 자세하게 다룰 거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 이게 그 유사점을 좀 짚어드리고 두 번째 발표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트랜스포머에 대한 발표를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그 트랜스포머 인코드는 앞에 나왔던 그 인베딩이 붙어 있는 패치들, 그 토큰들이 이제 들어가고요. 일단 그 레이어 노멀라이저를 통해서 노멀라이징을 한 다음에 이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냥 인풋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풋도 쿼리 키 밸류 이런 식으로 그 인풋이 들어가서 NLP에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셀프 어텐션을 이제 그 아마 네, 그런 식으로 셀프 어텐션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노멀라이즈를 한 다음에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그 MLP는 앞에 발표하셨던 분도 이제 그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두 개가 이제 GLU 액티베이션을 가지고 어, 그 학습을 하고 이런 GLU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non-linear한 어떤 관계성을 잘 그 인식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인코더의 구조 자체는 그 다른 이제 그 NLP 모델에서 쓰는 트랜스포머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인풋을 이제 토큰들이 이제 단어에서 패치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그 일반적으로 큰 모델 하나를 프리트레인을 한 다음에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그 어플라이를 하는 게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어떤 작업을 하는 좀 여러 개의 어떤 모델들을 만들 때도 이제 좀 양산을 할 때 그 비전 트랜스포머가 좀 장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프리트레이닝은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 두 개랑 이제 JFT 300M 데이터셋을 활용했고 이것들은 다 좀 상당히 양이 많은 그런 데이터셋들입니다.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은 이제 Natural Specialized Structured Task로 좀 구분이 됐는데요. Natural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그 펫 데이터셋이라든지 그런 그 좀 더 말하자면 덜 정해져 있는 어떤 태스크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셜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뇌 CT 스캔 그런 사진들이라든지 어떤 위성 사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했던 그런 그 데이터셋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이었고요. structured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기하학적인 그런
인풋을 가지고 뭐 보통은 좀 2D 이미지들을 주고 나서 이제 3D에 대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기하학적인 어떤 이해가 필요한 그런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했을 때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도 좀 크기가 좀 베이스인 거, 좀 더 큰 거, 그리고 매우 큰 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했고요. 진행을 했고 그냥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그 레지넷 기반의 어떤 모델하고 좀 비교를 했는데 사실 성능이 이것만 봤을 때는 이렇게 듣기는 힘들긴 합니다. 거의 다 좀 오차 범위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근데 좀 차이가 있다 그러는 게 하나의 프리테임된 모델에서 그런 식으로 좀 그 태스크마다 그런 식으로 아, 소리가 잘 안 들리네. 어, 잠시만요. 아, 지금 좀 잘 들려요, 이제는. 아, 네.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제 CNN이 어차피 잘하는 태스크에서 압도적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 좀 포커스를 둘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성능이 뭐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냥 그러니까 소타 레벨, 소타와 동급의 성능을 좀 더 쉽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의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각의 태스크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성능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비전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모델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성능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성능이 뭐 압도적으로 좋다는 느낌보다는 더 간단하게 동급의 성능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음,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미지넷으로 트랜스포머 러닝을 했을 때 상황이고요. 확실히 이제 이미지 이제 지금 퍼지션 프로세스로 이러한 성능이 좋아지는 부분을 스케일링을 할 때 이제 CNN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이제 스케일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샷 이밸류에이션을 이제 한 보시면 이제 JFT 300 뭐 10M을 썼을 때에서 300M을 썼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VIT를 상당히 꾸준하게 이제 좀 수렴하는 높이가 다른 이제 레지넷 구조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스케일 업이 되면서 데이터셋이 스케일이 업이 되면서 뚜렷하게 좀 성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M 이거는 이제 레지넷하고 트랜스포머를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제 좀 작은 모델 사이즈인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유비영수 형, 지금 소리가 자꾸 끊기고 잘 안 들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네, 혹시 좀 잘 들리나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네. 그러니까 비슷한 성능을 낼 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훨씬 더 적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근데 그리고 어텐션 맵들을 그냥 좀 랜덤하게 이걸 뽑아낸 결과들인데요.
이런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강아지 쪽에 좀 어텐션이 훨씬 더 좀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하나의 그림이나 사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더 중요한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좀 보여주려고 한 예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좀 예시를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좀 서로 연관은 있는데 동떨어져 있는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고 그런, 네. 음. 여기는 예시 사진들에서는 좀 확인을 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의 리미테이션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 프리트레이닝에 필요한 데이터가 CNN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많이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같은 태스크를 할 때 특히 좀 데이터가 좀 적고 모델 사이즈가 좀 작을 때는 인프런스 타임도 좀 길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CNN에 대한 완전한 대책이 된다, 대안이 된다, 뭐 이런 거는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미지 스피시픽한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CNN 대비 좀 부족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뭔가 특정 뭔가를 잡아내는 작업들은 이제 CNN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예시들의 그런 사례들에서는 특히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 멀티모달 인풋이 있는 경우 그런 걸 처리할 때 비전 트랜스포머는 강점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CNN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뭐 대안이 되고 뭐 CNN을 다 드러내고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를 넣는 거는 아니고 어, 좀 다양한 활용들을 찾기에는 비전 트랜스포머가 좀 그 모델 자체가 좀 유연하다 보니까 이제 좀 유연하게 태스크에 대응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컨텍스트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비전 트랜스포머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 인풋이 들어간 경우에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제 다른 NLP 모델과 이제 붙여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이제 좀 예시를 지금 이번 학기 동안에 그 연구를 해볼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을 해주시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클래시피케이션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네. 멀티모달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임베딩이 이제 두 개예요. 그렇죠? 동시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 하나는 이제 VIT에서 나온 아웃풋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시퀀스가 들어가서 거기에 나오는 아웃풋 자체가 어떤 텍스트 시퀀스가 돼서 이미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그 예를 들면 GPT-4에서 발표를 한 것들을 보면 그런 식의 활용들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뭐 사실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 전반적인 어떤 이미지에 대한 어떤 좀 전반적인 이해, 그다음에 이제 특히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어떤 연관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태스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뭐 이제 자연어랑 상관없이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가 좀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뭐 저기 앞으로 이제 발표하는 내용들은 그런 쪽으로 좀 더그 멀티모달리티 쪽으로 응용이 되는 거를 계속 프로그레시브하게 이제 뭔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케이. 제가 그 제일 좀 어떻게 음, 보면 비전 트랜스포머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지. NLP와 음, 같이 이렇게 네. 어, 접목이 돼 있는 거를 예시를 탐구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저 질문 있는데, 네. 그 그러니까 네, 그 말씀하신 타스크 중에 다 supervised learning이 맞죠? 어, 이것도 사실 비전 트랜스포머의 좀 장점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그 unsupervised로 또 상당히 좀 좋은 성능을 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같은 태스크를 이제 CNN을 활용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supervised learning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그런 이제 인풋 데이터에 그런 식의 좀 구체적인 라벨링이 없이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사례마다 워낙 좀 결과들이 좀 달라서 일반화를 아예 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런 unsupervised learning 또는 weakly supervised learning 측면에서 봤을 때 BIT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NLP 쪽에서 이런 트랜스포머 학습할 때 보통 unsupervised learning으로 뭐 네. next word prediction이라든가 아니면 masked language modeling에서 빠진 내용을 이제 예측하는 그런 타스크인데, 그러면 이 비전 트랜스포머 학습할 때 unsupervised 방법이면 똑같이 뭐 next 뭐 image 아니면 뭐 가운데 있는 이미지를 예측하는 그런 그런 약간 비유적으로 비슷한 타스크로 학습이 되는 건지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그 일반적인 그런 NLP의 트랜스포머랑 이제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치는 그런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게 좀 태스크마다 조금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좀 많이 바뀌는데, 어, 그러니까 네. 뭐 그래서,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네, 말씀하세요.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좀 비어있는 부분들 때문에 어떤 뭐 관계성에 대한 그런 게 좀 중요한 경우에 그냥 언슈퍼바이즈드로 집어 넣어서 좀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NLP 쪽에서 트랜스포머 크게 성공한 거 주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self-supervised 타스크가 가능해서, 그래서 엄청 대량의 데이터를 이제 학습해서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을 엄청 큰 거를 학습해서 결국 이제 데이터 양의 가장 큰 강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전 쪽에서 뭐 말씀 주신 이렇게 모델 중 크기는 근데 거기 자세히 못 봤지만, 근데 뭐 GPT-4, 뭐 GPT-3 이 정도의 크기는 아니 거죠? 보여주신 것 중에서? 네네. 네, 그럼 그 정도 크기는 아니고요. 뭐 데이터 양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이미지 데이터가 이제 텍스트 데이터만큼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요. 네. 그러면 GPT-3하고 GPT-4에 상응하는 약간 비전 쪽에, 예를 들면 비전 버전의 GPT 이런 거 누군가 뭐 학습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연구하는 건지 하는 거 있는지 아시나요? 그, 어, 네. 제가 현재 알기로는 사실 뭐 그런 시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보통은 이제 네, 이 비전 태스크를 약간 단독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린 어떤 뭐 멀티모달한 그런 측면으로 좀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음에 발표를 할 때 그러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프리체인 모델을 학습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PLM 이제 학습한 다음에 텍스트처럼 제로샷이나 풀샷 러닝이 가능한가요? 네네네. 그럴 때 상당히 이제 인퓨션 때 이제 인풋을 가지고 좋은 성능을 냅니다. 요즘 VIT PLM 학습하면 크기는 보통 파라미터 수가 어떻게 되나요? 대충. 제가 최근에 학습했던 게 파라미터 수 얼마인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것도 그냥 아, 그 다음 발표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그러니까 다른 요 질문, BIT 트랜스포머가 이제 원래 시작은 그 LSTM 기반으로 해서 그 이미지 캡셔닝일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이미지 캡셔닝을 하다가 보니까 그 LSTM보다는 이제 최근에 그 어떤 시퀀셜 데이터가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그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포머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그 이 시퀀스를 가지고 이제 그 일종의 그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이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이제 시퀀셜하게 이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거를 프리딕션하는 그런 식의 어떤 시퀀스를 만들어서 트랜스폼에 대한 그런 어텐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아마 매핑을 했다. 아마 이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래요. 저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기 잘 들었고 계속해서 좋은 그 내용을 좀 더 다듬어가지고 그 다음 내용을 갖다가 이제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발표 누구죠? 해서 20분 내로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4시에 또 다른 회의가 있어가지고